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올해 32조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또 있더라고요. 건전재정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세수 결손까지 발생하고 있고 점점 팍팍해지고 어려워집니다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작년에도 세수 결손 많이 났죠. 맞아요. 근데 계속 올해도 반복이 되고 또 있어요. 결국엔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네. 그 세금이 아니, 줄어드니까 그렇죠. 이제 근데 작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관련한 안 그 좋았죠. 국제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. 그 핑계를 댔어요.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 결손이 많이 났다. 예,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뭐 그동안 1년에 뭐 50조, 60조 이상 벌다가 네. 뭐 거의 어디는 적자 보고 뭐 거의 돈을 못 버는 그렇죠. 상황이 나니까 법인세 일단 세수 결손이 컸고 뭐 그런 핑계를 댔는데 네.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경기는 회복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. 근데 기본적으로 경기가 왜 안 좋냐? 물론 국제 경기의 영향도 큽니다만 국제 경기가 과연 그렇게 안 좋은가? 미국 가보니까 경기 안 좋지 않던데. 괜찮습니까? 미국 경기 아직도? 괜찮죠. 그 미국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네, 그 부분에 힘들긴 대한 불만들이 많죠. 네.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빠진 게 민주당에게는 더 큰 기회인 거예요.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물가가 많이 오르면 현 집권 세력에 그렇죠. 대한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. 어쨌든 그 책임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집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인 것이죠. 근데 예. 그건 뭐 변론이고. 네. 이것도 재밌는데 다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. 예.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이렇게 예상이 되면 네. 글쎄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국내 경기가 특히 이제 서민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. 이럴 때일수록 또 정부가 앞장서서 돈을 풀어서 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. 근데 문제가 네. 그런 안전판 역할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. 계획이. 그래. 지금은 계획. 뭐 서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번에 난 세수 결손은 우리가 내년이나 후년에는 어떻게 만회를 하겠다.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우리가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네. 뭐 물론 100%그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덜 불안하죠. 맞아요. 국민 입장에서. 예, 근데 예. 문제는 세수 결손 나고 있는 건 현실이야. 근데 대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. 대책이. 그렇죠. 어떻게 할 건지가 해답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야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. 그러니까 허리띠만 졸라매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? 허리띠 졸라매고 누구 허리띠? 그러니까요. 그게 가뜩이나 지금 졸라매 허리띠 이제 덧뚫을 구멍도 없는 우리 서민들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제가 볼 때 여기서 허리띠 더 졸라매면 네. 큰일 나요. 왜냐면 그러니까요.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너무 안 좋은데 좋죠. 여기서 무슨 허리띠를 더 졸라매요. 그러니까 사실은 자영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게 40조 원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죠.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 헤드라인 보면 정부가 돈을 많이 푸네라고 생각하는데 아시잖아요. 그다 빚이잖아요. 대출 이렇게 조금 싸게 해줄게, 이율 싸게 해줄게 이 얘기잖아요. 빚내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전혀 자영업자는 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결국에는 뭔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폭제나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 이재명 대표 25만 원 그 얘기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. 그러니까 그게 뭐 포퓰리즘이니 뭐 현금 살포니 이런 얘기를 비판을 하지만 보수 쪽에서는 자영업자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회담할 때 현금 살포다라고 한동훈 대표는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거 소비 쿠폰입니다 이렇게 하면 맞받아 치던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자영업자들은 누구 얘기에 귀를 더 기울이겠느냐 이거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에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. 전체적인 그림 없이 국정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. 그게 경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. 뭐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. 사실은
그 7월 달에 강화된 DSR을 하기로 했어요. 이제 맞아요, 맞아요. 대출과 관련해서. 근데 예. 갑자기 취소했어요, 그때. 연기를 해버렸어요. 갑자기 2개월. 그냥 안 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뭐 특히 서울 네. 선호되는 지역의 아파트 값이 신고가를 계속 찍었단 말이죠. 그 방치한 거 아닙니까? 이거 집값 올라가는 거 이렇게 되면. 그러니까 그때는 저게 갑자기 저렇게 취소하면 부작용도 있겠지만 네. 지금 특히 경기.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저 폭탄을 아. 안 터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른바 부동산 부양책의 일종으로 예. 저렇게 취소를 하나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. 그러면 그 동안 PF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그 노력은 조금 하는 것 같지만 해결은 안 됐단 말이죠.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. 몇 달을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안 되고 이제 부동산 엊그저께부터 강화하기 시작했잖아요. 네, 2단계 DSR. 갑자기 대출을 확 줄여버리니까. 네, 스트레스 DSR 대출. 네. 근데 그러면 저 부동산 PF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? 그런 계획이 안 보이네요 또.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지금 하는 거냐? 경제와 관련해서도 네.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실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. 네. 사실 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가 늦어지면서 9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7월에 집값이 오른 게 더 이제 탄력을 받고 오히려 이제 9월이 되기 전에 8월 말 최근까지만 해도 이게 막차 타야 된다 해가지고 더 몰린 거 아니에요 오히려.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값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. 참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또 빚내서 집 사신 분들이 실수요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럼 빚 갚느라고 또 쓸 여력이 없는 근데 것이고. 이게 정책의 엇박자로 예.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일부 지역이에요. 선호 지역이에요. 네. 근데 지금 부동산 PF의 문제는 서울 그 선호 지역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던 PF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. 거의 지방 예. 사업장이에요. 그렇게 잘 안 팔리는 거. 예. 지방에서 뭐 아, 그 대단지 아파트 짓거나 뭐 네. 부동산 그 시행 사업을 하던 곳에 PF가 다 문제가 생기고 그게 지금 난리가 난 것인데 강화된 DSR 실행을 연기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는 서울 지역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PF 해결 맞네.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그렇네요. 역효과가 난 거예요. 아니 그걸 예상 못하고 정책 야. 집행을 그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엉뚱한 거죠. 처방을 했네요.